당뇨병으로 약 드시는 어르신들, 혹시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신 적 있으신가요? 어지럽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저혈당입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자칫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뇌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혈당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과 즉시 대처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할아버지께서 당뇨병으로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시느라 점심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오후 3시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이상해요 라고 하자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저혈당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즉시 사탕을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다행히 5분 후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도 몰랐다면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셨을 겁니다. 이 일 이후로 이분은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놀 때도 식사 시간을 꼭 지키십니다. 한 번의 경험이 평생 습관을 바꾼 겁니다. 저혈당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의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를 쓰시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약 효과가 너무 강하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면 저혈당이 옵니다. 저혈당의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초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집니다. 둘째, 손이 떨립니다. 특히 손가락이 떨립니다. 셋째, 식은땀이 납니다. 이마, 목덜미, 등에 땀이 흥건하게 납니다. 넷째,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빠르게 뜁니다. 다섯째, 불안합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여섯째, 어지럽습니다. 핑 도는 느낌입니다. 이 단계에서 즉시 당분을 섭취하면 55분 안에 좋아집니다.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위험해집니다. 중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집니다. 둘째, 시야가 흐려집니다. 겹쳐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입니다. 셋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멍한 느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넷째,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합니다. 다섯째, 두통이 옵니다. 2단계까지 오면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기 증상은 이렇습니다. 의식을 잃습니다. 쓰러집니다.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는 겁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안 하면 저혈당이 옵니다. 아침 약 먹고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됩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식사를 못하면 위험합니다. 식사량이 평소보다 적어도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겁니다.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특히 공복에 운동하면 더 위험합니다. 아침에 약 먹고 공복에 등산 가시거나 점심 먹기 전에 바치를 오래 하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술을 마시는 겁니다. 술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안주 없이 술만 마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 약을 잘못 먹는 겁니다. 약을 2배로 먹거나 먹었는지 기억 안 나서 또 먹거나 다른 사람 약을 먹거나 이런 실수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 나이가 들어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약 효과가 오래 갑니다.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6번째 원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 아스피린, 항생제 같은 약들이 당뇨약 효과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혈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즉시 할 일. 첫째, 하던 일을 멈추세요. 운전 중이면 차를 세우세요. 걷고 있으면 앉으세요. 일하고 있으면 멈추세요. 둘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길 한가운데나 계단에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셋째, 주변 사람에게 알리세요. 저혈당이 온 것 같아요. 사탕 좀 주세요. 라고 말하세요. 당분을 섭취하는 방법. 이게 핵심입니다.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을 먹어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탕 2에서 3개. 둘째, 꿀 1스푼. 셋째, 설탕물 1컵. 물에 설탕 1~2스푼 타서 드세요. 넷째, 주스 반컵.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가 좋습니다. 다섯째, 초콜릿 몇 조각. 여섯째, 콜라나 사이다 반캔. 당이 있는 음료수입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밥이나 빵은 소용없습니다.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입니다. 우유도 효과가 느립니다. 사탕이나 설탕물처럼 순수한 당분이 가장 빠릅니다. 당분을 섭취한 후 15분을 기다리세요. 15분 후에 증상이 나아지는지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15분 안에 좋아집니다. 만약 15분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한번 당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또 15분을 기다리세요. 증상이 좋아지면 정식 식사를 하세요. 당분은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리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식사를 해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샌드위치나 주먹밥 같은 간단한 식사라도 하세요. 만약 위식이 흐려지거나 삼킬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입에 음식을 넣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환자를 옆으로 눕히세요. 토할 수 있으니까요. 구급대가 오면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할 겁니다. 만약 글루카곤 주사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글루카곤은 저혈당 응급치료제입니다. 근육에 주사하면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켜서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병 환자 가족은 글루카곤 주사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저혈당 예방법.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저혈당을 경험하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마세요. 식사 시간도 매일 비슷하게 맞추세요. 오늘은 12시에 점심 먹고 내일은 3시에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둘째, 간식을 준비하세요. 식사 사이에 간식을 드세요. 오전 10시, 오후 3시. 자기 전에 간식을 드시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는 우유, 과일, 비스킷, 견과류가 좋습니다. 셋째, 운동 전후에 혈당을 확인하세요.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재보세요. 100 이하면 간식을 먹고 운동하세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저혈당 증상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당분을 섭취하세요. 운동할 때는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넷째, 술을 조심하세요. 당뇨병 환자는 술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안주를 충분히 드시고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간식을 꼭 드세요. 술 마신 날 밤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을 정확히 먹으세요. 약을 먹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약통을 사용하세요. 요일별로 정리해두는 약통이 있습니다. 약 먹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다른 사람 약을 절대 먹지 마세요. 여섯째, 저혈당 대비 물품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가방에, 차 안에, 집 여기저기에 비치해두세요. 당뇨병 환자임을 알리는 팔찌나 카드를 착용하세요. 만약 위식을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요. 일곱째, 혈당을 자주 재세요. 집에서 혈당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식사 전, 운동 전후, 자기 전에 재세요. 혈당이 자주 70에서 80대로 내려가면 담당 의사께 말씀하세요.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덟째,
몸 상태 변화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살이 빠지거나 식욕이 없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면 저혈당 증상을 알아야 합니다. 식은땀, 떨림, 말이 어눌함, 이상한 행동, 이런 증상을 보이면 즉시 사탕을 주세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준비도 있습니다. 첫째, 집안 여러 곳에 사탕을 비치해 두세요. 거실, 침실, 화장실,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둘째, 저혈당 대처법을 벽에 붙여두세요. 식은땀 나면 사탕 3개, 15분 후 확인. 의식 없으면 119, 이렇게 간단히 적어두세요. 셋째, 글루카곤 주사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배워두세요. 넷째, 응급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저혈당과 고혈당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당뇨병 합병증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저혈당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분에서 몇십 분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은땀, 떨림, 배고픔이 특징입니다. 당분을 섭취하면 빠르게 좋아집니다. 고혈당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몇 시간에서 며칠에 걸쳐 나타납니다. 갈증, 소변량 증가, 피로가 특징입니다. 물을 마시고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은 저혈당이 더 위험합니다. 저혈당은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야간 저혈당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다가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증상은 악몽을 꾸거나 식은땀으로 이불이 젖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증상입니다. 야간 저혈당이 의심되면 자기 전에 간식을 드시고 새벽 2에서 3시쯤 혈당을 재보세요. 자주 있으면 의사와 상담해서 저녁 약 용량을 조절하세요. 운전하는 당뇨병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운전 중 저혈당이 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 전에 혈당을 재세요. 100 이하면 간식을 먹고 운전하세요. 차 안에 항상 사탕이나 주스를 비치해 두세요. 장거리 운전할 때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혈당을 확인하고 간식을 드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혈당은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은 식은땀, 떨림, 배고픔, 두근거림, 어지러움, 말이 어눌함입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원인은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약을 잘못 먹는 겁니다. 대처법, 즉시 사탕 2에서 3개나 설탕물을 드세요. 15분 후 확인하고 안 나으면 다시 섭취하세요. 의식이 없으면 입에 넣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예방법,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고 술을 조심하고 항상 사탕을 가지고 다니세요. 저혈당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대처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증상을 알아두시고 항상 준비하세요. 주변 당뇨병 환자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보세요. 저혈당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알아야 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